차가운 금속에 등뼈가 닿는 순간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고대에 잠자던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수년 안의 단련, 수없이 많은 훈련, 매트 위에서의 시간, 다시는 부서지지 않을 존재가 되기 위한 멍과 땀 방울, 이 모든 것이 그 순간에 응축되었다. 주변의 웃음소리는 멀고 공허하며 거의 가련하게 들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궁지로 몰아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또 다른 소심한 선생님이 자신들의 잔인함 아래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민서는 아주 오래전에 무너지는 것을 멈췄다. 김민서는 눈에는 별을 품고 가슴에는 희망을 불태우며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에 부임했다. 수학은 언제나 그녀의 안식처였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인내심만 있다면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곳. 가진 것 없이 자라며 불을 켜두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하셨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김민서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다. 아버지는 그녀가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자라기도 전에 사라졌고 오직 부재와 깨진 약속에 메아리만을 남겼다. 학교는 그녀의 도피처였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김민서는 숫자에서, 방정식의 우아한 춤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때 느껴지는 만족스러운 찰칵 소리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녀는 인기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 파티에 초대받지도 복도에서 속삭임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한 아이였고 헌 옷을 입고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는 아이였으며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쉬운 표적이었다. 놀림은 끊이지 않았다. 샌님 김민서, 불쌍한 김민서, 이상한 김민서, 그 이름들은 아팠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부서지지 않는 무언가를 단련시켰다. 지쳐 있었지만 맹렬히 사랑했던 그녀의 어머니는 보이는 멍과 보이지 않는 상처를 모두 알아차렸다. 어느 날 저녁 방에서 울고 있는 김민서를 발견한 어머니는 침대에 그녀 옆에 앉아 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힘은 가장 시끄럽거나 가장 못된 것이 아니란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진정한 힘은 네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그 누구도 그것을 너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다. 그 말들은 씨앗을 심었다. 13살에 김민서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들고 시내의 무술도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주먹에 상처가 있고 눈에 친절함이 가득한 조용한 여성 사범님은 결의에 찬 눈빛을 가진 수줍은 소녀에게서 무언가를 보았다. 수년간 김민서는 훈련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대학 시절 내내, 그리고 삶이 그녀에게 던진 모든 도전을 통해 도장은 그녀의 두 번째 집이 되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힘을 전환하는 법을 배우고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고 목적과 정확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검은 띠를 따낼 때쯤 김민서는 더 이상 예전의 두려움에 찬 소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부분의 자신을 사적인 것으로 간직했다. 그것을 과시하지 않았다.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교실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신의 가르침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생생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마침내 이해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알려지기를 원했다. 그녀는 단정한 옷을 입고 부드럽게 말했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교육의 힘을 믿었고 누군가가 충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젊은이들에게 키워질 수 있는 근본적인 선함을 믿었다. 리버사이드 고등학교는 적어도 겉으로는 명문이었다. 부유한 동네에 자리 잡은 이 학교는 최첨단 시설, 유리 진열장을 가득 채운 우승 트로피,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 기록을 흠잡을 데 없이 유지하기 위해 아낌없이 기부하는 학부모들을 자랑했다. 하지만 번지르르한 외면 아래에서 김민서는 빠르게 뭔가 썩은 것을 감지했다. 사회적 계층은 경직되고 잔인했다. 특히 학교 축구부 같은 운동부 학생들은 건드릴 수 없는 왕족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오만함으로 복도를 활보했고
그들의 팀복은 갑옷처럼 입혀져 있었으며 목소리는 항상 가장 컸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을 즉시 알아차렸다. 몸을 웅크리고 화장실 칸에서 점심을 먹고 인기 있는 아이들이 다가오면 움찔하는 아이들. 그녀는 선생님들이 외면하는 방식, 교직원들이, 축구부 선수들이 수업을 방해할 때 불안하게 미소 짓는 모습, 불평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방식을 보았다. 그 팀은 영광을 가져왔고, 자금을 가져왔고, 명성을 가져왔다. 기본적인 예의를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은 뒷전이었다. 김민서의 첫 몇 주는 대조의 연속이었다. 어떤 학생들은 진정으로 그녀의 수업에 몰입했다. 그녀는 대수가 날씨 패턴을 예측하고 기하학이 고층 빌딩을 짓고 통계학이 데이터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며 실제 세계의 응용을 통해 수학을 생생하게 만들었다. 이 학생들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질문을 하고 수업 후에 남아 개념을 토론했다. 그들의 열정은 그녀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 이준혁, 박성민, 최우진은 맨 뒷줄에 앉아 특권 의식에 찬 잔인함의 삼두 정치를 이루고 있었다. 이준혁은 주동자였다. 키 크고 근육질이며 실제 결과를 마주한 적 없는 사람, 특유의 쉬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박성민은 아기의 찬 열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고 최우진은 힘과 위협적인 눈빛을 담당했다. 그들은 수업 중 속삭였고 그녀가 등을 돌리면 종이 뭉치를 던졌으며 반 전체가 들을 만큼 충분히 크지만 따져 물으면 부인할 수 있을 만큼 조용히 저속한 농담을 했다. 김민서는 먼저 온화한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수업이 끝난 후 이준혁을 따로 불러 그의 잠재력과 그의 방해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중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비웃으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본 후 경멸하듯 말했다. 선생님, 참 순진하시네요. 여기서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군요.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았다. 대부분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없었다. 축구부는 다루기 어렵죠. 한 베테랑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한 해 잘 넘기는 게 상책이에요. 다른 선생님은 더 직접적이었다. 싸울 상대를 가려야 해요. 그들을 상대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김민서는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가르치고 자신의 일을 하고 도움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을 돕고 싶었다. 그녀는 매일 수업 계획과 인내심을 가지고 나타났고 꾸준함과 진정한 관심이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열 것이라고 희망했다. 대결은 화요일 오후에 벌어졌다. 김민서는 채점할 서류를 한 아름 안고 교실을 나서고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날 2차 방 정식 수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복도는 수업을 바꾸는 학생들로 붐볐고 10대들의 에너지와 사회적 드라마로 소음 수준은 높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들고 있는 자료들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집중하고 있을 때 이준혁의 목소리가 주변 소음을 뚫고 들려왔다. 어이쿠, 수학 선생님 아니신가? 김민서는 고개를 들어 3명이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준혁이 앞장서서 중앙에 서 있었고 박성민과 최우진은 보디가드처럼 양옆에 있었다. 주변의 학생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한 듯 발걸음을 늦추고 대화 소리를 속삭임으로 낮추었다. 실례합니다. 김민서는 침착하게 말하며 그들을 피해 지나가려 했다. 이준혁은 그녀와 함께 움직이며 계속 길을 막았다.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항상 우리가 수업 자료에 몰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 저희가 있습니다. 몰입했죠? 박성민이 낄낄거렸다. 네,
저희 완전 몰입했어요, 선생님. 김민서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숙제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상담 시간에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의에 가야 합니다. 그녀는 다시 지나가려 했지만 이준혁의 손이 뻗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가볍고 거의 장난스러운 접촉이었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시험. 그녀가 반응할지, 그들이 원하는 것, 두려움, 분노, 눈물, 그녀를 더 굴욕스럽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줄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복도는 더 조용해졌다. 학생들은 더 이상 안 보는 척하지 않았다. 김민서는 잠시 멈춰섰다. 서류를 여전히 가슴에 꼭 쥔 채 이준혁을 똑바로 쳐다봤다. 저를 만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지만 속으로는 오래된 필름처럼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다시 12살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특이함이 그들을 괴롭힐 권리를 준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학생들에게 궁지에 몰렸던 그때, 16살에는 그들의 허용 가능한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물함으로 밀쳐졌던 그때, 모든 과거의 굴욕, 무력감을 느꼈던 모든 순간들이 유령처럼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12살이나 16살이 아니었다. 이준혁은 친구들의 동조에 힘입어 웃었다. 아니면 뭐, 벌점이라도 줄 거야?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의도적으로 그녀의 공간을 침범했다. 여기서 뭘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김민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최우진이 그녀의 책 중 하나를 걷어차 바닥을 가로질러 미끄러지게 했다. 서류들이 가을 낙엽처럼 흩어졌다. 학생들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고 일부는 뒤로 물러섰고 다른 일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이쿠. 최우진이 씩 웃으며 말했다. 내가 좀 칠칠 맞아서. 김민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심박수가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행동을 준비하는 사람의 생리적 반응, 근육 기억이 깨어나는 반응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며 자료들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들에게 물러설 기회를,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멈출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준혁은 그녀의 침착함을 나약함으로 해석한 듯했다. 그녀가 몸을 똑바로 세우자 그는 두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그 힘에 그녀는 뒤로 밀려났고 등뼈가 사물함에 부딪히며 복도 전체에 금속성 쨍소리가 울려 퍼졌다. 등을 타고 통증이 퍼져나갔다. 손에서 서류들이 날아갔다. 한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모든 학생들은 그녀가 울지, 교장실로 달려갈지, 아니면 자신들은 물론 스스로도 보호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른임을 증명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김민서는 마치 지각판이 재정렬되는 것처럼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훈련에 쏟았던 모든 시간, 던져지고 올바르게 넘어지는 법을 배웠던 모든 순간, 본능이 될 때까지 근육 기억에 새겨진 모든 기술,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선명함으로 응축되었다. 그녀는 이준혁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분명하게 보았다.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 번도 안 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고 잔인함을 힘과 혼동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작게 만들 때 권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소년으로. 그는 정말이지 한심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자도 아니었다. 김민서는 용수철이 감기듯 천천히 체계적으로 몸을 곧게 세웠다. 그녀가 말했을 때의 목소리는 완전히 침착했고 거의 부드러웠다. 다 끝났니? 이준혁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그러더니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오, 이제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다시 그녀에게 다가섰고 또 한 번 밀치기 위해 손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민서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의 손이 앞으로 나왔고 그녀의 손은 그의 눈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정확하게 그의 손목을 잡았고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수년 전 사범님이 가르쳐준 혈자리를 찾아냈다. 같은 유연한 동작으로 그녀는 허리를 축으로 돌리고 체중을 낮추고 교과서적인 어깨 매치기를 실행했다. 이준혁의 발은 땅에서 떨어졌고 충격과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공중 회전을 한 후 리놀륨 바닥에 세게 떨어졌다. 충격으로 그의 폐에서 숨이 억지로 빠져나갔다. 그는 그곳에 멍하니 누워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 애썼다. 복도는 헉하는 숨소리와 충격에 찬 외마디 비명으로 터져 나왔다. 휴대전화들이 더 높이 들려 모든 순간을 담아냈다. 박성민과 최우진은 잠시 얼어붙었다. 그들의 뇌는 불가능한 상황, 그들의 무적의 리더가 조용한 수학 선생님의 발치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처리하려 애썼다. 그러다 박성민의 얼굴은 굴욕감과 분노로 붉어졌다. 그는 앞으로 돌진했고 그의 의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 김민서가 자세를 조정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그가 그녀에게 손을 뻗자 그녀는 옆으로 비켜서서 그의 팔을 잡고 그의 추진력을 역이용하여 깔끔한 허리 후리기를 실행했다. 박성민은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며 신음했고 이준혁 옆 바닥에 합류했다. 최우진은 두 번의 완벽한 제압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자존심인지 어리석음인지 그를 앞으로 몰아붙였다. 김민서는 그의 서투른 돌진을 손목 꺾기로 전환하여 그를 제 발에 걸려 넘어뜨려 친구들 옆에 쓰러지게 만들면서 거의 그를 불쌍하게 여겼다. 세 소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김민서는 그들 위에 서 있었고 숨조차 가쁘지 않았으며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지만 표정은 거의 평온했다. 그녀는 아무도 때리지 않았다.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저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했을 뿐이었다. 뒤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다른 이들도 합류했다. 몇 초 만에 복도는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경이로움 때문이었다. 수년간 괴롭힘을 당했고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일진들에게 맞서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학생들은 결코 가능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일을 목격하고 있었다. 김민서는 세 소년들을 내려다보았다. 사람들을 존중할 준비가 되면 저는 제 교실에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제 길을 막지 마세요. 그녀는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침착하게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고 홍해가 갈라지듯 그녀 앞에서 길이 열리는 복도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다음 날 아침까지 학교 전체가 알게 되었다. 이야기는 소셜미디어, 문자메시지,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의 모든 구석에서 속삭이는 대화를 통해 퍼져나갔다. 학교 축구부의 스타들을 제압한 수학 선생님. 일부 버전은 과장되어 액션 영화 싸움 장면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 진실은 변함없었다. 김민서 선생님은 기술과 침착함으로 자신을 방어했고 일진들은 자신들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아침 김민서는 교실에 들어서자 변해버린 모습을 발견했다. 평소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학생들은 일찍 와서 주에 깊게 앉아 있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던 아이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담은 눈빛으로 그녀와 시선을 마주쳤다. 존경심뿐만 아니라 희망이었다. 이준혁, 박성민, 최우진은 한 번도 그랬던 적 없던 조용한 모습으로 맨 뒷줄에 슬그머니 앉았고 그들의 거만함은 거의 수치심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대체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날도 늘 그랬듯이 열정, 명확함, 그리고 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진정한 관심으로 가르쳤다. 하지만 분위기는 근본적으로 변해 있었다. 질문이 더 자유롭게 나왔다. 조용한 학생들도 참여했다. 심지어 이전에 그녀를 무시했던 인기 있는 학생들 중 일부도 실제로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하지만 김민서는 제도적 권력이 복도 분위기만큼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 전에 그녀는 안 교장 선생님의 교장실로 호출되었다. 안 교장 선생님은 50대 남성으로 머리숱이 적고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관리하는 사람 특유의 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김민서에게 위압적인 책상 건너편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책상 주변은 우승팀 사진과 기부자 명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김민서 선생님, 그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여러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얽혔다는 보고입니다. 김민서는 그의 시선을 흔들림 없이 마주했다. 저는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안 교장 선생님. 3명의 학생이 붐비는 복도에서 저를 물리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힘을 사용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선생님이 위협을 느끼셨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 학생들의 가족들은 우리 학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부는 상당한 자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김민서는 순간적인 분노를 느꼈지만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다. 존경합니다, 교장 선생님. 하지만 그들의 재정적 기여가 선생님을 폭행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공격당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만약 학교 정책이 제가 단순히 다치도록 내버려 두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안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모든 각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그냥 자리를 피했거나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노크 소리가 그를 방해했다. 둘 다 돌아보니 김민서의 2교시 수업을 듣는 자그마한 소녀 정수아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안 교장 선생님, 제가 거기 있었어요. 다 봤습니다. 정수아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준혁, 박성민, 최우진이 김민서 선생님을 둘러쌌어요. 지나가지 못하게 했고요. 최우진이 선생님 책을 걷어찼어요. 이준혁은 선생님을 사물함으로 세게 밀쳤고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했을 뿐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입을 열었지만 정수아는 목소리를 더 키우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만 본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그동안 너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우리 모두요. 하지만 김민서 선생님은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온 겁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더 많은 학생들이 문간에 나타났다. 한 명씩 그들은 교장실로 들어섰고 일부는 휴대전화로 사건 영상을 보여주었고 다른 일부는 그저 연대하여 서 있었다. 김민서가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 없는 학생들, 다른 반 학생들,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에 지친 학생들이었다. 안경을 쓴 한 소녀가 입을 열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사람들을 괴롭혀 왔어요. 저희는 전에도 신고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밴드 티셔츠를 입은 한 소년이 덧붙였다. 저희 형은 2년 전에 졸업했어요. 그때도 똑같은 녀석들이 똑같은 짓을 했어요. 모두가 알지만 그들이 축구 경기에서 이기기 때문에 모두가 외면해요. 안 교장 선생님은 진정으로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행정가로서 수년간 일하면서 그는 학생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하려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편리한 외면으로 유지해왔던 그의 편안한 현상 유지는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김민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했다. 그녀가 거의 알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그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어서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헛기침을 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증거를 검토해야겠군요. 정수아가 앞으로 나서며 휴대전화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주 명확해요. 이준혁이 선생님을 공격했어요. 선생님은 자신을 방어했고요. 만약 이것 때문에 선생님을 처벌한다면 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리버사이드 고등학교가 진정으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의 안전이 아닐 거예요. 암묵적인 위협은 분명했고 그것은 기발했다. 소셜미디어와 즉각적인 소통의 시대에 학생 일진들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방어한 선생님을 처벌하는 것과 같은 스캔들은 어떤 축구 경기 패배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교의 명성을 파괴할 것이었다. 안 교장 선생님은 김민서를 바라보고 모인 학생들을 바라보고 다시 책상을 내려다보았다. 한참 후 그는 한숨을 쉬었다. 김민서 선생님, 교실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준혁, 박성민, 최우진의 행동에 대해 그들과 그 가족들과 이야기할 겁니다. 학생들은 안도감 섞인 미소와 조용한 환호성을 터뜨렸다. 그들이 밖으로 나갈 때 많은 학생들이 김민서에게 멈춰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신들이 그녀의 편이라는 것을 말했으며 힘이 잔인함 외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정수아가 마지막으로 나섰다. 그녀는 문간에 멈춰서서 김민서를 돌아보았다. 감사합니다, 김민서 선생님. 어제 일뿐만이 아니에요.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요. 수학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날 늦게 복도를 다시 걸어갈 때 김민서는 비현실적인 무언가를 경험했다. 사회적 풍경이 근본적으로 변해 있었다. 눈에 띄지 않던 학생들은 더 당당하게 걸었다. 그녀가 맞섰던 3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체 무리인 일진들은 덜 거만하게 움직였다. 사태를 목격했던 선생님들은 그녀를 존경과 죄책감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스스로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너무 오랫동안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이후 몇 주 동안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에는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교장 선생님은 아마도 진정으로 감동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실용적인 이유에서였겠지만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새로운 학교 폭력 방지 정책을 도입했다. 이준혁, 박성민, 최우진은 생애 처음으로 실제적인 결과에 직면했다. 정학, 의무상담, 그리고 팀 리더십 자리 박탈. 영상 증거와 수십 명 학생들의 증언에 직면한 그들의 부모는 더 이상 아들들의 문제를 돈으로 무마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장 심오한 변화는 더 미묘하고 수량화하기 어려웠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두려움의 문화가 책임감의 문화로 대체되었다. 학생들은 괴롭힘을 신고할 힘을 얻었다. 선생님들은 학생의 지위에 관계없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지지받는다고 느꼈다. 한 여성이 희생되기를 거부하면서 시작된 조용한 혁명은 마른 풀밭의 들불처럼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다. 김민서는 변함없이 같은 열정과 관심으로 수학을 가르쳤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교실은 대수학과 기하학을 배우는 단순한 장소 이상이 되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지배나 잔인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며 그 누구도 자신을 작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학생들이 작은 쪽지들을 남기기 시작했다. 저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강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서는 그 모든 쪽지들을 보관했고 힘든 날이면 들여다보는 폴더에 넣어두었다. 그것들은
그녀가 애초에 왜 선생님이 되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젊은이들의 마음의 공식과 정리로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물론 그것도 중요했지만 대신 그들에게 모범을 통해 자신들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온화하면서도 강할 수 있으며 친절함이 약함이 아니고 자신을 옹호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김민서가 어머니께 있었던 일을 전화로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자랑스러움에 우셨다. 네가 기억했구나. 어머니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진정한 힘은 네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란다. 나 그리고 얘야, 너는 항상 네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수년간의 훈련, 수년간의 단련, 쓰라림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던 수년간의 세월, 이 모든 것이 김민서가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했던 그 한순간을 위해 준비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그녀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용기는 전염된다는 것을. 자신을 위해 일어섬으로써 그녀는 학교 전체의 학생들에게 자신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몇 달 후에도 김민서는 여전히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에서 가르쳤다. 이준혁은 결국 자발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박성민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최우진은 상담을 마친 후 놀랍게도 수업에서 가장 예의 바른 학생 중 한 명이 되었다. 학교의 문화가 하룻밤 사이에 유토피아로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이 더 이상 잔인함을 학교 생활의 대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변화했다. 그리고 검은 띠를 두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조용한 수학 선생님 김민서는 매일 학교에 나타나 방정식과 인생 교훈을 똑같은 비중으로 가르쳤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혁명이 한 개인이 부서지기를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증거였다.